자, 매주 금요일 부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지역 정치와 정책의 민낯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청년 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 PNU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남승우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 청년의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견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는 부산대 언론사 채널 PNU 국장도 지내셨죠? 네, 작년 1년간 네. 역임을 했었습니다. 네. 국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평기자로 있을 때가 좋으셨는지, 국장을 하셨을 때가 좋으셨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남승우 기자. 제가 이제 학교 언론사 내에서는 정확하게는 방송국장이라는 방송국장.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정기자일 때는 저희가 주로 약간 학교 내에서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 네. 국장이라는 직책에서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네. 그러한 다른 인원들이 제작하는 영상들을 좀 소위 말해서 좀 피드백 같은 걸 해주고 네. 약간 수정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기획에서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 취향으로는 약간 좀 평기자의 업무가 조금 더 맞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제 약간 네. 국장이라는 직책상 다른 인원들을 조금 더 관리하는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제작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제가 제작했던 콘텐츠 중에서는 이제 저희 채널 PNU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각 학과별로 인원들을 좀 모셔서 각 학과의 좀 간단한 학과의 소개나 그리고 학과 내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과대평가라는 이름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과대평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과대들이 나와서 그 학과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반응들은 어땠어요? 그때 학내? 학내 반응이라면은 이제 약간 음. 학과별로 좀 간단하게 이런 토크쇼 같은 형식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나쁘지 않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네. 이제 제작한 당해보다는 제작한 이후에 약간 한 2에서 3년 뒤에 들어오는 저희 학과의 신입생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니까요. 그렇군요. 이걸 보고 이제 저희 학과에 홍보 들어왔다. 효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부가 효과를 좀 직접 제작한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가치가 약간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식의 보람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 측에서도 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우리 PNU 부산대 언론사 채널에 한 것 같네요.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공식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약간 네. 알게 모르게 좀, 네. 좀 보람의 차원 정도로 저희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승우 기자까지 해서 지금 대학생 기자들이 한 6주차 정도 이제 나오시고 계신데, 앞서 나오셨던 분들이 다 신문 관련해서 나오셔서 취재도 하시고, 확실히 이 또 방송 쪽에 계신 분들도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볼 텐데, 남승우 기자가 좀 특별히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뭐 이유가 있나요? 계기가 있나요? 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학교 언론사 활동을 하면서 좀 이전에 비해 시사상식 그런 타이틀에 좀 더 관심이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 시사상식의 좀 연장선이 저는 약간 정치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주제의 관심도가 결국에 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라는 요소가 결국에 사회 내 여러 현안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관심도는 갖고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정치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사와 상식에 언론사 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이렇게 눈길이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최근에 우리 남승우 기자가 바라본 정치권에 좀 흥미로운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 이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목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네. 이제 AI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AI 기본법. 네, 그렇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소식들에 최근에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급성장한 AI 기술 네. 그리고 시스템에
최초로 이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현재 AI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수많은 생성형 저작물들 네. 이런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논쟁들이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의 기준선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 AI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제가 또 잘 알아둬야 할 이슈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승우 기자께서는 지금 그러면 전공이 어떤 분야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쪽 전공이고. 미디어.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를 이렇게 토탈해서 다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학과 전공 기준으로 네. 좀 미디어라는 큰 주제 내에서 이런 신문 취재 같은 저널리즘의 주제, 그리고 앞서 제가 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방송이나 영상 같은 주제들도 좀 총괄해서 약간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AI 정치평론가 챔지름 씨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되게 약간 이러한 라디오나 이런 좀 유튜브 생방송 어찌 보면 언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은 이런 언론에서도 점점 AI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 점점 실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좀 신기하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는 보셨어요?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입력을 하고 뭐 그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우리 이금선 작가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하면서도 되게 놀랍기도 해요. 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승우 기자가 현장에 나오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동의합니다. 학내에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뭐 학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논쟁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AI 관련해서. AI가 이제 약간 이런 기술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되게 발전이 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초창기에 막 나왔을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나 이런 뭐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네. 같은 거를 할 때 입이 약간 일그러진다거나 네. 먹는 음식이 네. 갑자기 막 돌덩어리 같이 통으로 입으로 들어간다는 기술적인 어색함이 분명히 있어서 네. 한계점이 있는 기술이다. 적어도 한 5, 6년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초창기에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되게 단기간에 순식간에 발전을 해서 지금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챔지름 씨 같은 이런 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용화가 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단순한 논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진 좀 논의나 대화 주제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만약 이것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뭐 현업에서도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취업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혹시 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부하는 입장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AI가 이제 약간 네네. 보면은 단순한 기술적인 활용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 좀 표현이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자가 늘어났는데 경쟁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이 느낌이 되게 두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두려움은 현업에 있는 저나 또 학교에서 열심히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는 남승우 기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 대학생 기자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또 만났던 학생들, 시민들, 실제로 어떤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느낀 게 있습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약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취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좀 넓게 봐서 주변 지인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네. 제가 약간 주도적으로 이런 정치 이슈나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취재나 그런 과정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론상으로는 중립성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지인들과 얘기를 할 때도 좀 약간 존중의 의미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보고 그런 편인데 이걸 주도적으로 약간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듣는 축에
약간 속하는 편인데 네. 그러한 듣는 얘기 중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좀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 그렇죠.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 얘기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국가 운영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한 부서가 저희가 이제 살고 있고 저희가 일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다는 점은 이 부산시 자체에도 그리고 특히나 일자리를 좀 찾는 데 치중을 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는 게 참 큰 정치적 결단이었고 뭐 이벤트였기도 했고 실제 또 이전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 미친 파장은 참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말씀했지만 남승우 기자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네요. 저도 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정치적 얘기 잘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경험상 항상 싸움으로 끝나더라고요. 아, 네. 약간 좀 네. 결국에 약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다르다 보니까요. 네. 처음에는 너 말을 이해해 이렇게 하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또 술값 논쟁으로까지 이어져요. 아. 네. 기분 나빠서 술값 못 내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웬만해서는 정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정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온 정책들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남승우 기자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청년 정책 중에서 이제 인상적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산시 내에서 운영 중이었던 동백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백전. 네. 그 사업의 약간 연장선으로 운영이 됐던 이제 부산 청년 10,000원 문화 패스가 생각이 약간 나는 것 이 같습니다. 얘기는 나오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네요.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 네. 이 패스 사업이 이제 최근 청년층의 전시회, 뮤지컬, 영화 같은 이런 공연이나 문화 생활이 이제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산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문화 공연들을 이 패스 사업을 통해 단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 해당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이제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정책인 점에서 되게 약간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나 청년층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생각을 해서 저 포함해서 좀 많은 출연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청년 만원 문화 패스 정책이 시행이 되죠?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신청 기간 안에 빨리 해야 이 선착순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약간 이제 공연들이나 좀 뮤지컬 같은 것 자체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티켓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패스 자체에서도 티켓팅을 하는 게 되게 그렇죠. 인기가 많고 정말 작년에 운영했던 패스 신청에서도 제 주변 지인들이 하는 걸 봤을 때 막 몇 초 만에 마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신청하기 어려웠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이 청년들은 대부분 손이 느린지 못 받았어요, 이거. 네. 아무튼 그만큼 경쟁력도 있었고 호응도 좋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반대로 좀 현실과 안 맞다. 이런 것들은 청년을 위한다고 정책을 내놨는데 정말 아쉽다. 이제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정책 하나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부산의 좀 지리적인 특성이나 생활 환경, 예를 들어서 약간 바다의 낭만 같은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매우 좀 만족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일자리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하는 청년층의 입장과 이러한 부산의 현실 자체가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수도권의 지금의 인프라 그리고 여러 일자리가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좀 반대 시선으로 보면은 그만큼 부산을 포함한 타 지역들의 경쟁력이 많이 줄어들고 현재 시점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약간의 좀 덧붙이는 설명으로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이제 1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의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부산시의 좀 미약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그리고 이제 생산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계속해서 청년들의 입으로 여러 가지 민심들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지금까지 뭐 짧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호소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청년의 목소리들은 이렇게 일치하는데 이 청년의 일치하는 목소리를 정치권이나 정책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느냐?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똑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직 정치권이나 정책들이 이 청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혹시 이유를 여쭤보면 남성우 기자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네. 답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좀 어려운 정책을 여쭤봤을 때도 좀 전체적인 현실이나 좀 거시적인 면으로 약간 대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자체가 약간 뭐 특별히 일자리가 없다, 뭐 부산이 살기가 어렵다 이런 단발성으로 좀 축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하는 것도 그만큼 단발적인 해결책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약간 좀 여기 앞에 있는 장비들이 네. 이러한 선들이 여러 개가 꼬여 있는 걸 한 번에 풀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빡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네. 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모든 걸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 연결돼 있어요. 중앙정부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진행이 더딘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는 풀어내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요구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남승우 기자께서 이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에 있다면 혹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약간 이제 관련된 주제를 전에 듣고 네. 저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약간 작년이나 이제 올해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 이걸 그냥 마냥 해줬으면 좋겠다라기에는 좀 근거의 빈약성이 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출연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 올해 약간 정책이나 그런 제도 같은 걸 운영하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찾으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정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특정한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하나 좋아 보이는 정책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정책이 있어서 네. 이제 올해 부산시에서 새롭게 운영하려 하는 청년 잡 매칭 인턴 지원 사업. 청년 잡 매칭 인턴 지원 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운영 범주나 운영하는 그 기준점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해당 정책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50명에게 부산시 내의 중소 중견 기업에서 최대 3개월간의 인턴 경력 그리고 월 150만 원의 인건비 그리고 직무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이 소위 말해 약간 요즘에 취업 시장을 보면은 신입을 모집한다, 뭐 수습을 모집한다 해도 이 수습이나 신입의 약간 가면을 쓰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을 조금 약간 모집을 선호하죠.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선호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약간의 좀 역설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는 게 정말 대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이제 대학교 후반부에 취업을 처음 준비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 진짜 경력이 없는 신입들이 회사나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요즘에 저를 포함한 청년층이신 분들이 대부분 약간 겪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러한 진짜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진짜 신입생들에게는 여러 일자리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경험이 주는 가치가 저는 정말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의 시작, 그 첫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인턴 지원 사업을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50명 그리고 3개월간의 경력을 약간 인원의 좀 제한 수나 그리고 경력의 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시작이라서 많은 인원수와 예산 지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책이 굉장히 눈에 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당 기업이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지원을 받으면 그 관련 업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건가요? 이게 뭐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은 혹시 체크를 하셨나요? 그건 아직 모르시죠? 네, 홈페이지에서 네. 공개되었던 사업으로도 해당 이 지원 사업이 올해 이제 시행을 할 거다라고 예정 사항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지 않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정책들은 눈에 띈다고 하시고 실제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남승우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거면 약간 정치계 관련해서 약간 감히 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가감하게 하십시오. 네. 정치에 관련돼서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을 섞어보자면은 이제 한 해 농사의 과정을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이제 점점점 여름이나 가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고 그러한 수확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한 해 농사가 좀 잘 됐다. 올해는 풍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나 정책에 관련된 면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공약이나 정책 같은 그런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행을 해서 그러한 과정이나 그런 게 좀 약간의 고장이 나거나 좀 중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한 결과가 유의미하다면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의 청년층들이 고향을 떠나고 이제 수도권으로 일자리나 생계를 찾아서 모든 게 집중되고 이제 인구가 죄송합니다. 인구가 괜찮습니다. 좀 네. 유출이 되고 있는 네. 지금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의 표를 위한 단순한 유인책이 아닌 하나의 문제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꾸준하고 좀 실속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한 정책들을 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 부산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는 목이 약간 쉴 정도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만큼의 간절함도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남승우 기자하고의 이런 소중한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출연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나와주실 거죠, 그렇죠? 불러만 주신다면 감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승우 기자와 함께한 청년의 입으로 지역 정치권 그리고 정책들을 말하다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저희들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